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28 제목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낭독할게요. 제목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난다.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난다. 자꾸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바다에도 이르고 어느새 산 꼭대기에도 이르렀다.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 스스로 나에게 물었던 질문들이 내게 답을 준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제목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난다.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난다. 자꾸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바다에도 이르고 어느새 산 꼭대기에도 이르렀다.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 스스로 나에게 물었던 질문들이 내게 답을 준다.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그 문제를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집중해서 생각할 때는 책을 쓸 때. 책을 쓸 때는 책 생각밖에 안 하지. 오로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이해가 잘 될까, 보는 사람이. 이게 아주 쉽게 저 사람의 것이 되려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 저 사람이 문화적 배경이 뭘까?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이 말이 상처는 혹시 되지 않을까?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이게 모든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부딪힘이 없는 표현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과 만날 수 있는 건 뭐로 시작하면 될까? 이제 정말 끝도 없이 생각을 하지. 그거 생각하면은 뭐 옛날에 내가 교재 쓰고 막 할 때는 정말 교재 생각밖에 안 하고 잠잘 때도 막 그 생각 뭐 심지어 정말 가슴이 막 가위 눌린 것처럼 답답해서 깰 정도로 막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이제 이럴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근데 생각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은 음, 사람들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생각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뭔가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저도 그런 이제 버릇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귀찮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 게 생각도 일종의 훈련? 아니면 그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고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든. 나는 이 생각하는 시간이 인문학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 앞에 어떤 시에서 뭐 사랑 뭐 자연의 순리 이야기할 때 이제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제 것이지 그걸 역으로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야. 그렇죠. 사랑이. 맞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야. 마치 평화가 추상적이고 자유가 추상적인 것처럼.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단어, 아니 나는 방법론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추상적이지 않게 접근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약간 포인트가 초점이 좀 약간 빗나갔는데 생각의 힘, 사고의 능력이 인문학의 힘이 인문학이다. 그 존재를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인간이지? 인간은 의미가 뭘까? 나는 살면서 삶의 목적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건 다 생각이거든. 생각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힘들었다?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학교 교육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줬냐? 자기 것을 생각하도록 안 만드는 거지. 네. 자기 답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인식할 시간이 없었다? 네. 심각한 거지. 우리 입시 교육의 폐단이, 가장 큰 폐단이 그거야. 나 너무 흥분했나? 교회 교육.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인뿐만 아니지. 이거 국민의 어떤 그러니까 현상이지. 오히려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언제 생각할 시간을 줬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무조건 받아 먹어라 아니야.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교사가 주는 거 그대로 받아 먹어야지. 그런 교육 위주지. 주입식이잖아. 맞아요. 그럼 부모는 부모대로 또 내 말 받아 먹어라. 목사는 목사대로 또 다 교인들한테 내 설교 받아 먹어라. 전부는 아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먹을 수는 있어? 먹으면서 느낌은 어때? 먹고 나니까 언제 물어봤냐고. 언제 묻지를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나에게 물었던 것들을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분위기와 그거를 존중해주는 우리의 윤리 같은 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생각하게, 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맞아. 아니, 네가 생각하는 게 생각해서 끌고 나올 거 있냐? 조그마한 게 무슨 생각을 하냐?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은 가서 뭐 해라. 그러니까 생각의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생각이 뭔지,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가 하는 경험을 못 해본 건 아닐까? 그 생각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힘이고 그 힘은 길러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우리한테 주어는 졌을까? 그러면 뭐냐?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생각할 가치도 없고 어쩌면 심지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생각은 소중하지 않고 나는 생각에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사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쇠뇌가 됐다면 야 이건 뭐지?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땄잖아. 한국을 왔어. 한국으로 와서 학회를 갔는데 마침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다른 여자 박사가 하나 있었어. 그 이제 우리가 둘이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 나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동안 독터 파트, 지도 교수한테 딱 들은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뭔데요? 내가 네 생각은 뭐냐?
요거밖에 안 들었다는 거야. 야, 내가 그거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 나는 사실. 그래서 야, 그래. 아니 어떻게 지도교수한테 네 생각은 뭐냐는 말을 6년 동안 박사과정 하면서 그 말밖에 안 들었다. 그 상황이 참 많은 것을 해줬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특히 이제 이 생각하는 힘, 사고의 능력, 그러니까 그 사유의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능력인데, 이게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뭐 이런 뭐라고 할까, 지식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이제 가장 큰 폐단이 아마 그런 거기다가 플러스 작은 몇 년 안 산 사람은 생각을 못 한다는,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그건 완전 차별적인 사고고, 존중하지 않는 사고고, 기득권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에서 온 거고, 그렇잖아. 왜? 이제 2년 산 사람대로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사람이면은 타고난 자기 것이 있는데, 이제 5년 산 사람, 6년 산 사람, 뭐 유치원에서 너는 이거 못할 거다 하는, 아직 너는 뭐 어리다는 게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닐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이 섬세한 감수성이 없는 거는, 이게 어른 위주의 이 사고, 우리가 뭐 가부장적인 사고라고도 하고,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제도, 어른 중심의 사고, 어른 중심의 사회제도에서 그 풍만한 이 상상력과 사고의 능력이 아이들 시기에 벌써 다 없어지게 만든 그런 엄청난 인권 유린이야. 자행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 놓고는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이제 논술 풀겠다, 뭐 하여튼 그럼 또 논술 학원을 또 다녀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종합적으로 그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능력이 다 크는 게 아니라, 한쪽만 쭉 키워놨다가 이제 그 어떤 뭐 부족하거나 없어진 것을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힘이 10배는 더 드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전반적인 진짜 생각하고 저마다의 생각을, 그거를 서로 또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지. 그것들을 또 그거를 조율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그거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대답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 특히
뭐 이게 참 이런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망치를 두드려 맞을까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얘기하진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거를 너무 무례하게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의 양상들인 것 같아. 자기 걸 너무 막 밀어붙이는 것도 그것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단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을 모르는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이거는 내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를 그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 정도로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 보면 그거를 이게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온 그 어떤 그런 부작용이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자기 의사가 진지하게 존중되고 받아들여졌다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어떤 그런 아까 순리 이야기했지만 인간다움의 순리를 다 역행한 데서 오는 부작용들이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고 질문했다가 오히려 막 혹시 막 혼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막 좀 정말 웃기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질문을 못하냐, 질문을 두려워하냐. 질문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질문을 잘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혼나고 싶지 않고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면박을 바로 그 부분, 그 면박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정말 그 질문을 못하게 만든 거지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뭐 단어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혼나면 이제 얘기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질문을 안.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질문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근데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분위기가 민주적 분위기거든. 그렇죠, 예. 그 민주적 분위기가 교실에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 그게 밑바닥에 깔리면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엄청 주저한다. 이게 왜? 그게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은 데서 온 부정적인 경험들의 결과이고 꾸지람을 들었거나 혼났거나 핀잔을 받았거나 놀림이 됐거나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정답만 있는 데서 어떤 온 피드백들이 아마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고 그건 정말 겁먹죠. 항상 어디 가면 질문하는 시간 자체로. 그 사람은 서서히 질문을 하네, 손을 드네 막 이러면서 쳐다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그 슬픈 건 내가 옆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거야. 방법을 못 배웠고 공동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공동체의 어떤 뭐 우리가 뭐 공동체 교육 중요하다 하는데 공동체 교육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교육 속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따로 어떻게 막 말로만 공동체 의식 뭐 공동체가 안 돼. 왜? 몸으로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생각한 거를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생각하기를 멈추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다 네. 보면 그렇게 자기 돼?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어. 그거를 그러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노출하지 않거나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비민주적이고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수준의 그런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많이 받을수록 생각을 안 하거나 멈추거나 숨기거나 그러니까 노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그걸 말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게 어쩌면은 자기 방어 네네. 로서 자기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노출해서 받는 그 수치와 모욕이나 뭐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되돌아오는 말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오히려 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치자. 왜? 내가 이거 생각을 하면은 점점 더 어떤 다른 게 보이고 막 그런데 괴로워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멈추려면은 생각을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건 참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생각. 그래 아마 그런 어떤 교육적인 그 뒤에 숨어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짧은 글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제목 자꾸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난다.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난다. 자꾸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바다에도 이르고 어느새 산 꼭대기에도 이르렀다. 생각을 하다 보니 스스로 나에게 물었던 질문들이 내게 답을 준다. 네, 감사합니다.